있는데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제 지적장애인의 성과 결혼 요 부분인데요. 아마 참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지적장애인의 성생활 그리고 또는 결혼 이런 것들 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장애인이든 무성의 존재라는 표현을 써요. 무성의 존재. 그거는 어, 좀 이따가 또 다른 슬라이드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은 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성욕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아마 여기 지금 장애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모르겠어요. 자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사춘기가 오면 분명히 겪어야 될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발달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친구들이 잘못된 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하면 외부로 표출이 됐을 때 잘못하면 다른 비장애인들한테도 안 좋은 시선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는 말고 조금 다른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지적장애인들도 생식능력과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성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성적 반응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범위에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성격 발달은 개인적인 환경과 특성, 교육적 환경, 사회적 기대,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올바른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자녀를 대할 때 당연히 이러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좀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죠. 아마 요즘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게임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이제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이제 성적인 성, 2차 성징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교육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장애인들의 지적 장애인의 성행동의 특성은 뭐냐? 그래서 지적 장애인들은 뭐 비장애인들의 편견, 무시하는 태도, 교육기회 및 사회활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적 행동이 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나 부적절하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부분에는 정상적이고 적절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 통념상 뭐 외부로서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없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대안적인 사회적 접촉과 관찰할 만한 모든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이나 학교, 사회적 환경에서 이들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폭력의 실패를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일반 아동보다 뭐 3배 이상의 돈도 많고요. 그리고 지적장애 아동은 이제 더 많은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좀 연구가 좀 있는 거지만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상담 분석한 결과 이제 40건 중에서 이제 20건이 25건이 지적 장애인 그리고 낮은 지적 능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인지 능력과 상황력이 대처되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죠. 분명히 지적 장애 아동은 신체적 구조의 변화,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와 성윤리에 대한 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태도에서도 비장애 학성에 대해서 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높은 비율의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인관계 형성하도록 도와주도록 성교육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까? 먼저 한번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좀 이따가도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 어, 여기 성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내용이 먼저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떤 내용? 이게 대면 수업 때 저희가 얘기를 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논의거리나 뭐 아이디어가 뿜뿜뿜뿜 하고 나타나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는데,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에게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주변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교육에 대한 거.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적장애인들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은 주변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아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끝낼게요.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성교육을 고려할 때, 이제 지적장애인이 무엇을 알고 있으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으로 기본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재나 교육 방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 형성과 자기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성교육,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한 성교육, 철학적 기조 위에,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한계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비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방법과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사회 정서적인 우리가 성 감수성이라는 부분도 같이 함유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또한 이제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올바르고 이성관계 형성 등 이제 건강한 성행동 유지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대 유형, 상황 판별법, 그리고 학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위에 뭐 어떻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은 자기옹호 기술을 많이 해요. 자기옹호 기술. 그리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 보고하기 기술, 이성 친구 사귀기 기술, 성지시 등 이제 질적으로나 포괄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요. 성적 행동에 대한 것, 법과 사회적 규범의 무지가 이제 지적장애에 대한 성적 학대 행동 및 약점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시가 되어 있죠?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교수 방법으로는 강의와 토론 또는 역할극, 그룹 활동 등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조금 더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물론 모르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냥 만화 같은 비디오로 그냥 막 보여주고 막 했었어요. 성교육 자체를 그냥 당연히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그 성지식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한계점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범위도 좁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실제와 너무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사실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뭐 도구라든가 뭐 피임 도구도 사용을 하고 어떻게 성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비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테프트 칼리지라고 거기 트랜지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쪽에서도 성교육에서 이 수업을 이수하는 아이들만 10시 이후에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학생들의 성교육 그 강의하는 거를 들어가서 봤더니 많이 사실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것들, 그리고 피임하는 것들, 왜 피임을 해야 되는 것들, 또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싫다고 했을 때 그거에 멈춰야 하는 것들 등등등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수업은 딱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픈된 마음으로 아이들 뭐 난리예요 그냥 뭐 장미 조금만 이상하면 나서 막 호들갑을 뜨고 남자애들이 뭐 한 20살 넘어서는 남자애들이 막 호들갑 뜨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보면 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강의하시는 분도 굉장히 유쾌하게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딱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물어보고 대답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가를 해서 누구는 패스, 누구는 넌 패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구성의 선생님 나와서 성에 대해서 좀 유쾌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이 친구들에서 성교육이나 성지식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구나. 이제 이성교제 결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결혼하고 교제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적장애 성인은 가족과 사회가 자신의 사랑을 인정, 허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적 본능을 지닌 이성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인식해야 돼. 우리가 간혹가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막아보요. 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의 소원 아시죠?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부모님의 소원. 우리 친구 아이들보다 자기가 하루만 더 산다는 거 약간 슬픈 얘기긴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친구들 독립적으로 성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하지만 사회와 안전한 상태에서도 이성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뭐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예요.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깨어있는 부모들은 좀 마인드를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서 그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지적장애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럼 걔네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부모님들이 그 생각하는 마인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결혼을 했을 때 보호자가 2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 쪽도 있고 여자 쪽도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인 걸로 좀 많은 관심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혼에 대한 거는 뭐 다음 그걸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좀 있고 결혼한 지적장애인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피임, 배우자 등 역할로 교육을 하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양육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돌봄도 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에 대한 아마 이성교제나 결혼까지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일단 이걸 하고 요 다음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지적장애 성이해와 성행동 지도 요거를 할게요.